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아쟁산조, 전생, 먹튀, 수상스키인데요. 먼저 전생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지난 12일 종영된 지금부터 쇼타임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귀신을 보는 마술사 차웅과 신통력 있는 순경 스레가 힘을 모아 악귀 해천물을 물리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둘은 전생을 넘어 이어온 인연을 결혼으로 완성시키며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왜? 못 지르겠어? 해천무, 내가 졌다. 날 가져라. 무슨 수작이지? 나한테 들어와서 내 기억을 모두 잃고 차차웅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너도 스레시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어. 정호, 지금이에요. 거울로 잘 찌르세요. 네 몸 안에 악귀를 봉인한 거냐? 시간이 없어요. 고모님의 속죄가 드디어 끝났네요. 당신은 다음 생의 풍백님이로군요.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것은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있는 힘껏 사랑하라고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가서 당신 곁에 그 사람 꼭 안아주세요. 엄마, 아빠, 제가 범인 잡았어요. 아빠 갈까? 오늘이란 무대에 함께 올라와준 고마운 당신. 있는 힘껏 사랑할 준비, 최선을 다해 행복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쇼타임! 마지막 회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지금도 잠 못 이루고 영상 보면서 계속 미소 짓게 되네요. 배우님, 작가님, 감독님, 스태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꼭 시즌2로 돌아와줘요. 귀신즈도 고모님도 환생한 것 같으니 새로운 귀신즈 사원 영입해서요. 주말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해준 쇼타임 배우님들 고마워요. 반전 넘치는 해피엔딩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부터 쇼타임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마지막 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해천무라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이걸 물리치는 권선징악으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해천무와 일전을 위해서 차웅이 신내림을 하는데 그 신내림한 걸 가지고 충분히 활용했는가 해천무와 대결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빠져나오고 빙의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허무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또 이제 전생과 현생의 어떤 이런 인연들이 이렇게 고리가 풀어지는 대목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해피엔딩은 되긴 했지만 과연 이게 잘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연결돼 있는가 그거보다는 오히려 판타지적으로 좀 처리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지막 회였습니다. 일단 드라마가 마지막 회인 만큼 팬서비스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 귀신즈의 재등장이 특히 반갑더라고요. 귀인으로 등장을 해서 차웅을 도와줬는데 드라마에서는 인연이라는 것이 쉽게 끊기지 않고 또 삶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또 계속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왔는데 이들의 재등장과 또 환생 같은 것들이 그런 메시지를 강화해줬다고 보입니다.
지금부터 쇼타임이 표방하고 있는 장르적 색채가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판타지 장면들을 통해서 환상적인 만족감을 주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이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 안에 녹아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공감 코드를 불러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로애락과 오욕질정을 엿보고 또 복을 나누는 이야기를 우리가 펼치고 싶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그 점은 마지막 회에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먹튀인데요.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9일 방송된 실화 탐사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무전 취식 사건들을 다뤘는데요. 소상공인을 울리는 일명 먹튀 범죄가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 정신적인 충격까지 남기는 안타까운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밤 10시경 중년의 남녀 한 쌍이 가게로 들어옵니다. 즐겁게 술자리를 시작하는 두 사람. 그런데 정신없이 홀서빙을 하던 알바생이 이상한 낌새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 알바생이 한 4테이블 정도로 돌려보내고 나서 사장님 근데 여기 자리가 지금 한 10분째 자리를 비우시고 안 가시고 그러니까 자리를 비워 놓으신 상태다. 그 금액을 안 내고 가셨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1차적으로 했고요. 총 주문 금액 15,500원. 최 씨는 설마 했습니다. 최 씨는 결국 무전 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나는 아닌데 왜 내가 이런 뭐 트라우마처럼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으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만 있는 줄 알았던 무전 취식. 배달앱이 등장하고 온라인 먹튀 범죄가 생겨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배달 음식 전문점을 열게 된 사장님. 기존의 사업 실패를 딛고 야심차게 뛰어든 돈가스 전문점. 하지만 배달앱의 허점을 악용하는 먹튀로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카드 만나서 결제라고 했는데 기사님들한테 매장으로 직접 계산하겠다. 선 결제를 하면 완불이라고 나오고 만나서 결제할 경우 결제 수단이 표시됩니다. 완불이라는 게 없으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기사님들 어플에도 자기들 대행 어플에도 저거로 떠가 있어요. 카드면 카드, 현금이면 현금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배달 갔던 기사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분이 음식을 전달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잘 안 보여서 네.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고 네. 그러니까 문 안 열어주시고 그냥 말로 가게에다 직접 돈 낼 테니까 두고 가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황당한 사건은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같은 주소로 또 주문이 온 겁니다. 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일 가서 확인 한번 해봐야지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같은 집이더라고요. 주소는 물론 전화번호도 같습니다. 저희를 그냥 막 농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게 살인이 나는가 봐요, 이런 식으로. 진짜 그 정도의 심정으로 막 일을 못할 정도로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최후 통첩까지 했지만 끝끝내 답은 없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진짜로 심리가 궁금하다. 본인 집 전화번호를 다 알려주면서도 먹튀를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무전 취식도 큰 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00원이든 몇십이든 자영업 사장님들한테는 너무 큰 피해가 생기고 그건 범죄입니다. 이 소상공인을 울리는 먹튀 사건에 대한 분노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엔 먹튀 금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저 정도 돈을 사장님이 못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큰 타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보고서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잡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약한 처벌로 좀 마무리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사연을 좀 너무 지나치게 길게 보여준 거 아닌가. 왜냐면 시청자로서 모든 상황을 이해했고 어떤 수법을 썼고 뭐 다 봤는데 계속해서 좀 보여주다 보니까 차라리 더 다양한 어떤 피해 방법이라든지 피해 사례 그리고 대책을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박지훈 변호사가 이것이 이제 고의적으로 반복되면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률적인 부분을 짚어준 것도 좋았는데 다만 아쉬운 건 지금 나오는 이 무전취식 사건들이 어떻게 그 이후에
사건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좀 알려줬다면 보다 시청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프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앞에 서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서리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이 했었습니다. 수박을 머리에 써요. 네, 사실은 그 서리도 농작물들을 그냥 가지고 오는 행위잖아요. 무전취식이라는 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과연 앞에 서리라는 오프닝을 보여주는 거 맞았는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들더라고요. 지금 꼭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보여져요. 또 무전취식처럼 이 사소해 보이는 범죄들이 결국에는 불신사회, 피로사회로 이어진다는 점을 마지막에 짚어준 점도 저는 좋았습니다. 다만 배달 플랫폼에 대한 취재가 더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소상공인 분들은 배달 앱에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고 그게 영업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시스템상으로 이걸 미리 정비하지 못했다는 건 어느 정도는 배달 플랫폼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고가 접수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아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달 플랫폼에 직접 취재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실화탐사대가 앞으로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역할과 함께 문제 해결책도 같이 모색하는 방송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수상스키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0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샤이니 키와 민호, 하이라이트 손동훈 씨까지 동갑내기 친구인 구일즈가 함께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세 사람은 한강에서 수상스키를 즐기며 유쾌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재밌더라고. 아 근데 나 뭐 모르겠어 이거 될지. 왜? 너무 오래됐어. 원스키. 원스키? 원스키도 어려운 거. 스키가 하나라고? 스키가 중학교 때 수상스키 선수 활동을 했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아니 선수면은. 선출이면은 에이. 될까 이게? 그래도 몸에 남아있지 않을까?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떨렸어. 아니 다행. 얘가 운동하는 게 믿기지가 않아. 그러게. 와 진짜 빠르다. 와 진짜 빠르구나. 말도 안 돼. 와. 야 이거 어떻게 뜨냐? 기분 좋아. 전혀 상상도 못했어. 여름을 알리는 것 같아. 와. 천천히 쪼그려 앉았다. 천천히 일어나. 버텨. 됐다. 버텨. 바로 하네. 그래. 버텨. 됐다. 어우 쟤는 웬일이니? 야 바로 하네. 야. 이게 진짜 내가 한 번에 한다. 그렇지. 얘또 운동시간 뭐야? 좋네. 아 땡기지 마. 땡기지 마. 아니 그래 어쩐지. 얘또 뭐야? 아 땡기지 마. 아 나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나 보는 눈빛이 저런 거였나? 약간 갓 태어난 망아지 마냥 비실거리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아 땡기지 마. 아이고 좀 뒤로 그냥. 뒤로 슬로우. 물놀이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 보는 사람들마저 시원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나 혼자 산다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수상스키 타는 거 진짜 여름 느낌 물씬 나서 대리만족되네. 셋이 노는 케미가 너무 좋다. 이 조합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범이 반전 매력 대박이야. 운동하고 거리 멀어 보이는 이미지인데 수상스키 선수 출신인 거 너무 놀라워.
한강에서 수상스키 타며 만난 거 먹고 수다 떨며 휴일을 보내는 멋진 남자 셋이라니 힐링 방송 제대로다. 여름을 느낄 수 있는 시원한 영상이 좋았다는 의견과 함께 세 사람의 찐친 호흡이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샤이니키 씨와 동갑내기 친구들의 수상 레저 도전기가 펼쳐진 이날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회차 보면서 진심으로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돌이켜보면 친구가 저렇게 만나서 놀아본 게 언제일까 싶어서 이제 그런 건데요. 저는 이번에 키 씨가 이 수상스키를 이제 탄 것이 이를테면 어떤 이제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한번 체험해보자라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꾸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키 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수상스키를 타왔고 꾸준히 이걸 취미로서 또 해왔기 때문에 시청자로 하여금 이걸 타는 이유를 이제 납득시킨 거죠. 저 사람의 삶의 일부구나라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훈 씨 같은 경우는 물에 빠지면서도 이렇게 한 손으로 머리는 넘기는 친구들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장난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역시 나 혼자 산다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엔데믹 분위기를 제대로 좀 느낄 수 있는 방송 회차처럼 보였는데요. 수상 스키를 하는 시원한 광경을 이게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면이 있었습니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물놀이 이후에 나오는 먹방. 야 이거 뭐야? 맛있겠다. 너무 배고팠어요. 맛있겠다. 뭐 일반적인 먹방하고 확실히 다른 느낌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피자 라면 이거 보시고 이제 많이 드셨겠죠. 보면서 이게 시원한과 더불어서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뭐 추억도 나누고 뭐 선물도 주고 막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 신나는 한때를 좀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상스키 물론 보는 것도 재밌었는데 역시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그 팡팡 놀이기구 타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 사람이 매달려서 타는데 여기서 이제 키 씨의 예능감이 빛을 발하죠. 해능이었으니 이유가 있네. 이거 진짜 힘들어.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야, 저거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빠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재밌게 빠지는 바람에 그게 이제 이날의 명장면이 아니었나. 버티기 힘들어하다가 결국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도 재밌었고요. 다만 이제 키 씨가 버티기 힘드니까 진짜 욕을 하거든요. 근데 누가 들어도 이제 삐처리는 했지만 어떤 욕인지 아는 상황인데 그게 굳이 반복적으로 그 장면은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뭐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아쟁산조입니다. 이번 키워드 허희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11일 방송된 우리 가락, 우리 문화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전주부터 임실, 완주 등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우리의 소리를 전했는데요. 김일구 명인의 아쟁산조부터 또 상자루의 퓨전 국악까지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상자는 그 안에 어떤 것을 넣어도 그 성질이 이제 변하지 않는 그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자루는 그 안에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유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자를 전통으로, 자루를 창작적인 요소로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전통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창작 음악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상자루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위원들은 우리 가락 우리 문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가락 우리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주로 무대 위에서의 공연을 보여줬고 중간중간에 MC의 소개나 인터뷰가 짧게 들어갔었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다양한 형식을 시도해서 시청자들과 접점을 늘리려는 노력이 더욱 돋보이더라고요. 특히 상자루 같은 경우에는 뮤직비디오 형식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또 인터뷰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국악이 낯선 사람들도 이렇게 금세 빠져들 수 있게 진입 장벽을 굉장히 낮춰줬던 것 같아요. 또 김일구 명장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를 이제 수련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고통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그렇게 그런 고통을 느끼시면서 이 음악을 해왔구나라는 게 그분의 후에 음악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숙연해지기까지 하는 인상적인 순간이었고요. 또 아쟁산조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이런 음악은 사실 내가 어디서 알아서 찾아서 들을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되어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음악은 좀 지루할 거라는 좀 편견을 깬 구성과 편집이 좋았습니다. 김일구 명인 소개 장면부터 해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화면 전환이나 이런 것들, 편집 내용까지 굉장히 트렌디해서 놀랐습니다. 여기서 느낀 건 이제 전통을 꼭 옛 방식 고수할 필요는 없겠구나. 새로운 콘텐츠하고 편집으로도 얼마든지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리 자체를 좀 멋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연출이 좀 많이 돋보인 프로그램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배경으로 나왔던 전주 경기전이라던가 임실 사선대, 그리고 지난해 이 북이 편백숲 같은 이런 공간, 이 공간도 좀 새롭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또 도드라주게 하는 어떤 공간에 대한 영상도 있지만 음악에 의해서 공간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지점들도 있어서 프로그램이 양면을 잘 잡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 김일구 명인의 연주에 딱 도포자라 휘날리면서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마치 뭐 사극의 한 장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론 촬영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가까이 움직이면서 훑고 내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비슷한 연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너무 비슷하게 나오니까 한두 개 정도는 그렇게 집중을 시켜놓고 나머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를 고민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락 우리 문화가 한 달에 한 번 방송되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적게 방송된다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MBC가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나 그 현대의 이제 시청자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가령 김일구 명인에게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라고 했을 때 난감해 하시니까 일구 난감 뭐 이런 식으로 자막을 띄운다던가 판소리가 그래도 최고지요. 라고 하니까 자막으로 아쟁 제자 귀마가 이 자막이 인터뷰 형식의 어떤 고루함을 좀 깨트리는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소리꾼 박현영 씨가 인상적이었는데 이분이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입고 전기 바이크를 타고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전통이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녹아든 분위기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판소리라고 하는 게 혼자서 공연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실감적인 장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저는 이번 회차를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전통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담아내려는 우리 가락 우리 문화의 실험과 도전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